그렇게 알바하면서 돈 벌어. 야, 인생은 한 방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어울렸던 친구들이 암스럽다는 투로 말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결국 내 친구 얘네들도 같은 산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그러자 넌 뭐 할 건데? 라고 내가 물어봤어. 그러자 다른 애가 나? 글쎄 요샌 연예계가 어떨까 싶어. 이랬단 말이야. 인간에겐 누구나 자신만의 산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 정도 버느냐라는 게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을 발견하게 마련이다. 물론 세상엔 수학 정도로 필요한 인생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삶은 산수에서 끝장난다. 즉 높은 가지에 입을 따먹듯 균등하고 소소한 돈을 가까스로 더하고 빼다 보면 어느새 삶은 저물기 마련이다. 디엔드다. 어쩌면 그날 나는 아버지의 산수를 목격했다거나 그 연산의 답을 보았거나 혹은 그것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는지도 모른다. 세습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즉 그런 셈이다. 도시락을 건네주고 나는 아버지한테 아버지의 삶의 방식의 산수를 받는다. 도시락을 건네주고 산수를 받는다. 이게 뭐야? 계층이 세습된다는 얘기야. 가난이 대물림된다는 얘기야. 아버지 돈 좀 줘. 와 같은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는 인간이 되었다라고 했거든. 여기에서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지. 그치? 그것만 딱 읽으면 모를 수 있는데, 아, 지금 얘가 나는 산수가 필요 없어. 나는 수학이야.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얘는 산수를 시작한 거야. 근데 친구들은 아직 어려가지고 그걸 생각 못해. 그러니까 야 임마 인생은 한 방이야. 근데 내가 볼 때 야 니들도 나랑 별반 다르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 다음 또 24번 보자.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걸 골라라 그랬어. 리을 한번 보자. 리을에 보면 여기 있다. 도시락을 건네주고 산수를 받고 도시락을 건네주고 산수를 받는다. 이게 뭐야? 계층이 세습된다는 얘기야. 가난이 대물림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4번에 보면 가족 애를 바탕으로 이거 벌써 틀렸지. 아버지와 내가 교감을 한다? 아니지. 이건 교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가난함을 내가 대물림한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러니까 아버지와 내가 교감을 한다?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지. 몇 번이라고 했니? 5번 보자. 미음은 주저주저 그 곁으로 다가간 나는 아버지를 발견했어. 그리고 주저주저 하면서 아버지 곁으로 갔어. 주저주저 기린의 곁에 조심스럽게 앉았다라고 했거든. 자, 5번 보자. 특별한 상황에 대한 나의 당혹스러움. 당연하지. 왜? 아버지가 사라졌어. 근데 아버지가 기린으로 나타난 거야. 동물 기린. 그래서 나는 당혹스러움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주저주저라는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나의 당혹감을 표현하고 있다. 맞지? 나 아버지가 없어졌어.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기린으로 나타났어. 너무 당황스러워.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다가가서 하는데 아버지라고 다가가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면서 다가가. 의태어가 사용되지. 주저주저. 그러니까 모양을 나타내는 말. 그러니까 음성상징어가 사용됐다. 맞지? 당혹스러움이 맞아요? 예를 들어보자. 네 상황으로 한번 얘기해봐. 자, 네가 여기 주인공이야. 아버지가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 그런데 갑자기 사라졌어. 그런데 아버지가 기린으로 나타났어. 근데 나는 저 기린이 내 아버지라는 걸 그냥 인식이 돼. 근데 아버지가 갈라 그래.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 곁에 이렇게 가서 앉았어. 이럴 때 어떤 점수일까? 사라지기 전에 빨리 가서 옆에 앉으려고 하는 건 당황스러우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한번 보자. 그 위에서부터. 자, 청소를 하던 엄마가 쓰러지고 회사마저 어려워지자 아버지는 사라졌어. 힘들게 그 상황을 견뎌내던 나는 지하철역에서 양복을 입은 기린을 보게 돼. 이게 이제 아버지의 분신이야. 이상하게도 그 순간 나는 기린이 아버지라는 생각을 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건 확신이 들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나는 그냥 그런 확신이 들었어. 나는 이미 통로를 뛰어가고 있었고 사라지기 전에 다행히 꼼짝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 그 다음에 막상 앉으니
길이는 앉은 키가 엄청나고 전체적으로 다소곳하고 무신경한 느낌이었다. 길이는 이쪽을 쳐다보지도 않는데 나는 혼자 울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자꾸만 눈물이 나오는 것이었다. 아버지, 곧장 나는 가슴팍에 말을 꺼냈고 길이의 무릎 위에서 내 손을 올려놓았다. 떨리는 손바닥을 통해 손으로 밀어본 사람만이 기억하는 양복의 질감, 그것으로 느껴져 있었다. 구름의 그림자가 빠르게 지나갔다. 길이는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랬거든. 자, 봐봐. 아버지가 갑자기 뭘로 나타났어? 기린으로 나타났어. 그럴 때 당혹스러운, 이거는 특별히 문제될 게 없는 정서지. 또 됐고, 그 다음에 다음 거 28번에서 31번 사이에 질문. 요 현대시는 약간 좀 어렵습니다. 요 현대시는 약간 해석이 좀 어려운데 특히 김소월의 사는 애들이 제대로 해석을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자. 자, 여기에 보면 김소월에 대한 그 산에 대한 그건 없네. 한번 보자. 자,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 능호를 먼저 찾으라고 얘기했어. 김소월의 산이야. 그러면 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를 먼저 생각해야 되겠지. 그 전에 김소월은 어떤 정서를 주로 얘기한 사람이야? 한의 정서를 주로 얘기했던 사람이야. 그렇다면 한의 정서에 플러스 산이 의미하는 게 뭐냐를 생각을 해야 돼. 보자. 산새도 오리나무 위에서 운다. 산새는 왜 울지? 심해 산골. 심해라는 말이 깊은이라는 뜻이래. 깊은 산골. 영은 고개야, 고개. 그래서 지금도 대괄영, 추풍영, 한계영 이렇게 영으로 나오지. 고개를 넘어가려고 그래서 울지. 눈은 내리네. 와서 덮이네. 오늘도 하루길 7, 80리. 돌아서서 60리는 가기도 했어. 불귀. 불 안 돼. 귀 돌아가는 게 안 된다라는 소리야. 불귀 다시 불귀. 뭐냐?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뜻이야. 다시 돌아가지 못하네.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네. 산수갑산에 다시 불귀. 사나이 속이라 잊으련만 15년 정부는 못 잊겠네. 산에는 오는 눈, 들에는 녹는 눈, 산새도 오리나무 위에서 운다. 삼수각산 가는 길은 고개의 길. 이랬어. 자, 지금 시적 화자는 나야. 내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산수각산을 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산수갑산. 이 산수갑산은 보기에도 나오지만 굉장히 힘든 곳이래. 그리고 여기가 김소월의 고향이야. 이곳으로 산수갑산이 여기가 목적지 같아. 왜? 여기로 가는 길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산수갑산으로 가고 있는데 내 정서는 긍정적이니 부정적이니? 내 정서는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그거 정도는 찾을 수 있잖아. 그래, 끝이야 이게. 내 정서는 부정적이야. 쉽게 말하면 한의 정서가 들어있는 거야. 이게 끝이야. 한번 보자. 산새도 오리나무 위에서 운다. 사실은 내가 울고 싶어. 그 대신 나 대신 누가 울어? 산새가 울어. 자, 그러면 산새는 뭐야? 감정 이입이야. 나 울고 싶어. 왜? 고개를 넘어가려고 하니까. 나 고개 넘어가야 돼. 나 영을 넘어가야 돼. 그런데 이 영을 넘어가려니까 눈물이 나. 그러면 이건 뭘로 보는 거야? 시련으로 보는 거지. 시련으로. 영을 넘어가야 돼. 왜 울어? 깊은 산골. 그러니까 어디겠어? 깊은 산골이니까. 산수갑산. 이건 보기에 나오잖아. 29번에 보기에. 깊은 산골, 두매 산골에 고개 넘어가려고 하니까 눈물이 나. 눈은 내려서 덮여. 그러면 여기서 눈은 뭘까? 요것도 시련. 왜?
내가 산수갑산을 가야 되는데 산수갑산을 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니까 눈은 내리고 와서 덮여. 오늘도 산수갑산에 가는 길이 7, 80리야. 그런데 요게 또 헷갈려. 7, 80리 가야 되는데 60리 길은 돌아서서 가기도 했대. 이게 뭐야? 이거야. 자, 내가 산수갑산에 가. 저쪽이야. 그런데 이렇게 가는 거야. 뭐지? 왜 내가 돌아서서 가지? 미련. 그렇지. 나는 지금 출발지에 대한 미련이 있어. 이게 어딘지는 안 나와. 그런데 하여튼 산수갑산에 아니라 반대 출발지에 대한 미련이 있어. 그래서 나는 7, 80리를 가는데 60리는 돌아서서 갔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야? 내가 지금 산수갑산을 원해서 가는 거야? 아니야. 난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왜 가는지는 몰라.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다만 산수갑산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산수갑산으로 돌아가는 길이 나한테는 시련의 길일 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는 길이야. 계속 들어간다. 다시 불기 다시 불기. 자,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네.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네. 어디에? 이 출발지에. 나는 출발지에 있고 싶었어. 그런데 나는 산수갑산, 내 고향 산수갑산으로 가야 돼. 근데 난 그게 싫어. 그러니까 얘는 계속 미련. 그런데 또 한편 뭐라 그래?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아. 현실 속으로 출발지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아. 그 다음에 사나이 속이라 잊으련만 나는 이 산수갑산에 대해서 잊고 싶었어. 그런데 내가 산수갑산에서 15년 동안 살고 있었나 봐. 고향에서. 그러니까 15년 동안에 또한 고향은 잊지 못하네. 그러니까 두 가지 감정이 겹쳐서 나타나는 거지. 하나는 나 산수갑산에 가기 싫어. 이 감정 하나와 또 하나의 감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고향에 대한 어떤 그리움 또는 내 감정에 대한 어떤 정분은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은 거야. 15년 전분을 못 잊겠네. 산에는 오는 눈, 둘에는 녹는 눈, 산새도 오리나무에서 온다. 산수갑산 가는 길은 고개의 길. 그래서 앞에 나왔던 말이 뒤에 잠깐 나오네. 그러니까 뭐가 나와? 숨이 상관이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지. 그래서 주제는 산수갑산에 대한 그리움과 돌아갈 수 없는 비애, 이렇게 잡아주면 되지. 그럼 나시 한번 보자. 요거는 조금 좀 요것도 어렵습니다. 박용래 월훈 밑에 보니까 월훈이 뭐래? 달물이래. 달물이. 보자. 첩첩 산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기에 있습니다. 잎이 떨어진 사이길 저 모래뚝 그 너머 강기슬개도 보이지 않는 그런 첩첩 산중에 있는 마을입니다. 허방다리를 드러내면 보이는 마을. 허방다리가 뭐냐? 함정이야. 함정. 함정을 이렇게 들면 거기에 보이는 마을이래. 그럼 이건 뭐냐?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물질 문명과 완전히 단절된 아주 원시적인 마을. 이 원시적인 마을을 다른 말로 하면 순수한 마을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 요거 그리고 또 하나는 환상적인 마을. 없다는 거야. 현실에 없는 마을. 요런 거야. 그 다음에 갱속. 갱은 뭐냐면 석탄이나 이런 거 캘 때 갱도라고 표현하잖아. 아주 깊은 동굴. 그런 뜻이야. 아주 깊은 동굴 속 같은 마을. 그러니까 해가 노루꼬리 해가 지면 집집마다 봉당에 불을 켜지요. 콩깍지처럼 후미진 외딴집. 그나마 또 외딴집이야. 그 외딴집에도 불빛은 앉아 있도록 창문은 무갓빛입니다. 긴 밤입니다. 외딴집의 노인은 홀로 자다가 잠에서 깨어 출출한 나머지 물을 깎기도 하고 고구마를 깎기도 합니다. 문득 바람도 불지 않는데 신압으로 풀려 내리는 집단, 지푸라기의 설레임을 듣습니다. 요 말이 해석이 어려워. 자, 바람이 없어. 바람이 없는데 지푸라기 풀리는 소리가 툭 들리는 거야. 그러자 서울에 갔던 우리 첫째 아들이 왔나? 이러면서 시골에 그러니까 외지에 나가 있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표현해? 설레임을 듣는다라는 표현을 쓴 거야. 그 다음에 귀를 모으고 듣습니다.
후두둑 후두둑 서막깃에 날개를 묻은 이름 모를 새. 새들은 온 길을 생각합니다. 숨을 죽이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아 이건 아니야. 그리고 올 사람도 없어. 그러면 기대감이 이제 뭘로 바뀌지? 실망감으로 바뀌는 거지. 그 다음에 참 오래오래 노인의 자리맡에 밭은 기침 소리도 없을 모양이면 벽 속에서 겨울 귀뚜라미가 웁니다. 사실은 이 겨울 귀뚜라미는 누구지? 노인의 분신이 되는 거지. 왜? 외롭고 쓸쓸하거든. 혹시 가족들이 왔나 싶었는데 안 왔어. 그러니까 더욱더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해. 때를 지어옵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옵니다. 어느덧 밖에는 눈발이라도 치는지 펄펄 한 방울이라도 흔들리는지 창호지 문살에 돋는 달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달 그림자는 뭐니? 노인의 외로움과 고독감이 응축된 존재가 되는 거지. 이 몇몇 개의 단어들이 해석이 약간 어려운데 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렇게 내신 공부하듯이 해석이 안 돼도 상관없어. 그냥 이미지만 잡아도 충분히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8번에서 31번 사이에 질문 30번 보자. 자, 다음은 나를 이해하기 위한 학습이다. 학습지의 질문에 대해서 적성한 답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라고 해서 자, 5번 보자. 이 시의 제목으로 시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시인의 어떤 의도가 나타난 걸까? 라고 했어. 그러자 자연의 아름다움과 향토적인 분위기를 드러내며 그랬거든. 자, 봐봐. 이 시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얘기한 시야? 아니지. 향토적인 건 뭐 그렇다고 쳐. 시골스러운 거니까. 그런데 이게 자연의 아름다움과 연결돼? 안 되지. 근데 제목이 어. 월분이잖아요. 어. 근데 월분이 약간 달 그런 맞아. 거니까. 밑에 써 있어. 달목이라고. 자연의 아름다움. 근데 그렇게 치면 여기에 내 정서가 자연 아름다워. 자연 좋아. 자연에 있는 게 너무 좋아.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아, 제목만이 아니라 시. 왜냐면 이 시의 제목으로 시를 마무리했는데 시인은 왜 이 시의 제목을 갖다가 시를 마무리했을까? 라고 물어봤잖아. 그러자 대답이 자연 친화. 이 시가 자연 친화를 나타내려고 작가가 의도적으로 시의 제목을 쓴 거야? 자연 친화를 나타내려고?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건 안 되지. 그치? 그리고 나머지에도 보면은 여기에 보면 외딴 집이라는 시어를 통해 노인이란 사람의 동떨어진 곳에서 지내고 있는 것 같아. 긴 밤이라고 한 이유는 뭘까? 계절 수는 노인이 느끼는 시간의 길을 표현했어. 외딴 집은 왜 그럴까?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글이 과연 자연 친화를 나타내기 위한 글이냐? 라고 봤을 때 선택지에 있는 걸로 쭉 유추해봐도 이 글은 자연 친화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정도는 파악이 되지. 자, 그 다음에 백발가 29번 보자. 29번. 자, 보기와 보기 1과 보기 2를 참고하여 삼수갑산에 대해서 이해한 내용으로 틀린 걸 고르래. 보자. 표상공간은 특정한 장소에 대해서 시인의 정서와 상상력이 작동한 결과 생산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산수갑산도 그렇고 여기 동네도 그렇고 작가에 의해서 창작된 장소라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그런데 이게 상상력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짐으로써 실제 장소 이상의 의미를 지녀 따라서 시인의 주관적인 정신이 반영돼서 독창적인 장소성으로 재생산되는 의미야. 실제 장소의 역할로 규정하기보다는 시인의 내면에 들어있는 어떤 시인의 어떤 그 문학적인 감수성이 드러난 장소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자. 이런 거지. 선생님은 강원도가 고향이야. 그런데 내가 살던 고향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는 실제 존재했던 내가 살았던 강원도에 그것도 있지만 내가 몇십 년 동안 떨어져 살면서 거기에 그리움이 더해져 가지고 더 아름답게 포장된 그런 장소도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고향이라는 시를 쓴다면 내가 실제로 경험했던 실제하는 장소도 있지만 거기에 문학적으로 플러스가 된 더 아름답게 만들어진 상상의 상상의 공간도 같이 버무려진다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자, 네가 1번 아니면 2번 중에 선택해야 돼. 왜요? 1번하고 2번이 정반대 얘기하고 있거든. 1번 보자. 산수갑산은 춥고 고립된 지형이라는 점에서 실제 장소야. 맞아. 이건 보기 2에 써있어. 실제 장소로서의 산수갑산은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라고 볼 수 있다. 맞지? 실제 장소는 어때?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야. 그건 보기 2에 그냥 써있어. 그럼 2번 보자. 눈은 내리네 와서 덮이네 라고 한 점에서 산수갑산은 실제 장소로서의 의미가 상실됐대. 근데 여기 보기 2에 보면 뭐라고 돼 있지? 산수갑산은 눈이 엄청 많이 오는 곳이래.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장소로서의 개념이 있는 거지. 눈이 내리네 라고 얘기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 내 고향이 부산이야. 부산 눈이 안 와. 근데 눈이 내리네 와서 쌓이네 이렇게 얘기했다고 치면 이건 실제 고향이라기보다는 상상의 고향이 되겠지. 그치? 근데 지금 산수갑산은 눈이 엄청 많이 오는 곳이래. 그렇다면 이거는 실제성이 사라진 게 아니지. 실제성이 있는 거지. 그래서 정답이 2번이야. 몇 번이라고 했니? 4번 보자. 불기불기 다시 불기라고 한 점에서 표상공간으로서의 산수갑산은 고통스럽지만 돌아갈 수밖에 없는 화자의 한스러움이 반영된 곳이다. 왜? 봐봐. 불기불기 다시 불기. 돌아갈 수 없네. 돌아갈 수 없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네. 어디가? 출발지가. 그러면 난 어디로 가야 돼? 산수갑산으로 가야 돼. 근데 난 산수갑산에 가기 싫어. 그럼 뭐가 쌓여? 한이 쌓이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표상적 공간으로서 산수갑산은 고통스럽지만 돌아갈 수밖에 없는 화자의 한이 반영된 공간이다. 맞는 얘기지. 오케이. 그 다음에 자 32번에서 34번 사이의 질문. 요거는 우선 해석부터 쭉 해드리겠습니다. 보자. 춘일이 뇌곤하여. 이건 주제는 어렵지 않게 파악이 돼. 왜? 백발가야. 그럼 뭐겠냐? 늘는 걸 한탄하는 노래지. 자, 춘일이 봄날이 뇌곤하여 밑에 보니까 피곤해서 초당에 누워 있는데 정신이 태탕하여 넓고 커져서 남가일몽 잠이 들어 세상을 혼망하고 잊어버리고 여취여취 못 깨더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문전에 한 노인이 양식을 달라고 구걸을 하네. 의복이 남루하고 용모가 초취하여 행색도 수상하고 모양까지도 이상하다. 누구 탓으로 늙었는지 근력이 없다고 탄식을 하며 누구 탓으로 가난한지 묻지 않는 팔자를 한탄한다. 무슨 공명을 했는지 꼬락서니가 이상하다. 남의 말을 참견하며 문동답석 동문서답한다는 얘기야. 이게 가소롭구나. 이건 뭐냐? 집주인이 그지 노인을 바라보면서 드는 생각을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지 노인이 주인한테 대답을 하는 부분이야. 여보시오 주인네야 거림 보고 비웃지 마시오. 젊어서 허탕하면 헛되이 살면 이러한 이가 나뿐이겠소. 나도 먼시 양반으로 지체도 남만하고 남만하다 무난하고 그러니까 살 만큼 살았고 세간도 남부럽지 않고 인물도 잘났는데 사지가 성하면 팔다리야. 팔다리가 성하면 무슨 일을 겁을 내겠느냐. 우리도 청춘 시절에 부모님 덕에 편히 자라서 슬하의 교동으로 귀여움을 받으며 라는 뜻이야. 슬하의 귀여움을 받으며 비금주수 날짐승과 길짐승을 길들여서 그러니까 잘 살았나 봐. 짐승까지도 막 이렇게 그 애완용으로 키우고 그랬대. 비금주수 길들여서 만하 늦은 여름 추동 가을과 겨울 좋은 세상 꿈결같이 다 보낼 때
매양 그럴 줄 알았어. 매양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래서 포싱 배불리 먹고 난의 따뜻하게 입고 편히 자라서 인도 인간의 도를 못 닦으니 행실이 무엇이 됐겠는가. 사서상경은 던져버렸어. 그리고 공자, 맹자, 안회, 증상 이거 중국의 4대 성인이야. 이거 다 안 봤어. 그러니까 나 공부 안 했어. 그 다음에 또 중략 이것도 계속 노인의 말이야. 처자는 나를 원망하고 노복 하인들은 도망을 가버렸네. 조업은 가업이야. 가업은 없어지고 가사는 탕진하고. 왜? 배운 게 없고. 그 다음에 그냥 막 방탕하게 생활했으니까 남은 것은 몸뿐이요 장만한 것은 백발뿐이다. 한탄하는 이 백발이 인간의 도리를 알건만은 북망산 상하봉은 볼수록 한심하구나. 북망산이 뭐니? 저승길이야. 저승길. 북망산. 왜 쉽게 말하면 그런 거 여러 가지 있잖아. 너 요단강 건너고 싶냐? 요단강 뭐야?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그러니까 저승길이지. 뭐 이런 거야. 북망산도 마찬가지 저승이야. 북망산 그러니까 북망산의 높고 낮은 산봉우리를 생각하니 참 한심하다. 그 다음에 적막간산 몇백 년에 청산백골을 매몰하니 적막한 강산 몇백 년에 푸른 산에 백골이 묻히니 부기 부름 빈천낙은 도덕분자 몇몇이며 밑에 보니까 부기 부름 빈천낙 부기에 빠져들지 않고 빈천을 즐겼던 사람인 도덕분자가 몇몇이나 있을 것이며 입절사이하는 영웅충신 장렬은 누구누구냐. 이것도 밑에 보니까 절개를 세우고 을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영웅호골이 누구누구가 있단 말이냐. 그네들도 늙었으나 늙은 값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도덕군자와 영웅충절이 있었기 때문에 늙어도 늙은 값이 있었는데 가소롭다 이내 몸이 헛나이만 먹었으니 엊그제 즐겼던 일 모두가 다 헛되구나. 지각나자 깨달음을 얻자 늙어버렸으니 후회 막급 어쩔 수 없다. 이 모양 되었으니 슬프다 청춘네들이여 내 몰골을 볼짝치면 그 안이 우스우냐. 광음 세월이란 뜻이야. 세월을 허송세월하지 말고 늙기 전에 힘써서 살아라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자 34번 요것도 잠깐만 보자. 이건 창가에 이제 그건데 백발이 서럽고 서럽다. 백발이 서럽고 서럽네. 나도 어제 청춘이었는데 오늘 백발이 한심하구나. 우산에 지는 해는 재경공의 눈물이로구나. 이건 뭐냐? 제 나라의 재경공이 우산에 올라서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나이 들어가는 것을 한탄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분수의 추풍곡은 한무제의 서름이라. 이건 뭐냐? 한무제가 분수라는 강을 건너면서 늙음을 한탄했다라는 고사야. 그러니까 둘 다 중국 고사야. 중국 고사를 생각하면서 얘는 뭐래? 늙음을 한탄하고 있는 거지. 중국 고사를 통해서 늙음을 한탄하고 있어. 그 다음에 장하구나 백이와 숙제 수양산 깊은 곳에 채미 고사리를 캐다 라는 뜻이야. 고사리를 캐다가 아사를 한들 굶어 죽은들 초로 같은 우리 인생들은 이를 어찌 알겠느냐. 야야 친구들아 승지강산 구경을 가자. 뭐냐? 지금 백이와 숙제같이 고사리 캐먹다가 굶어 죽은 그런 충신들도 있어.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본받을 수 있어? 야, 다 때려쳐. 야,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죽기 전에 그냥 놀다 죽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야야 친구들아 승지강산 구경을 가자. 금강산 들어가니 처처에 아름다운 산이요 곳곳마다 아름다운 경계로구나. 산은 층층 높아 있고 물은 술렁 깊었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32번에서 34번 사이에 질문? 없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화작에서 질문 받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화작은 좀 가급적이면 안 틀려야 돼. 진짜 화작을 너무 많이 틀렸어. 근데 이 마지막 있잖아요. 세 번째 독서. 근데 이게 뭔가 평소에 쓰는 거랑
거랑 좀 다른 느낌. 아닌데? 지금, 그러니까, 설문조사했어? 그리고 설문조사를, 보여줘? 이런 것들은 모의고사 풀다 보면 많아. 1회 때도 그게 있고, 많아, 그거는. 모의고사에서 설문조사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글을 쓰는 거. 이건 대부분 쓰는데, 다만, 다른 거에서는 그래프로 했는데,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글로 했지. 이거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세 번째, 우리 1회를 보거나 아니면 다른 걸 보더라도 지금 요런 식으로 나 조사 목적은 이래, 조사 방법은 이래, 그리고 설문은 쫙 이렇게 했어.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래. 이런 것들은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정말이야. 자, 혹시 그럼 뭐 질문 있으면 얘기해 줘. 그래요? 저 42번은 자, 42번 보자.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학생들이 사전에 세운 계획 중에 위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건 뭐냐 그랬거든. 자, 2번에 보면 학생 2가 환경 담당 선생님과의 면담과 이건 있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위에 보면 결과 종합 분석이라고 2번 결과 종합 분석 큰 글씨 있지. 여기에 보면 환경 담당 선생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우리 학교에서 종이류를 제외하고는 분리 배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라고 했거든. 그래서 환경 담당 선생님과의 면담은 있어. 근데 현장 조사가 있어? 없어. 그래서 틀린 거야. 몇 번이라고 했니? 3번. 3번 보자. 학생 3이 설문조사 결과는 모든 항목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맞아. 모든 항목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어. 일부만. 맨 마지막에 보면 일부만 막대 그래프로 했어. 나머지는 그냥 글로 했어. 매우 그렇다 13%, 어느 정도 그렇다 57%, 그렇지 않다 29%, 뭐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맞지. 43, 44. 43 보자. 기억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내 쓰레기 분리 배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가 설문조사. 여기 없어. 추가하는 거야. 추가 설문조사를 실시하려고 한다. 그런데 추가 설문조사를 구성하기 위한 의견으로 틀린 게 뭐냐라고 했어. 자, 봐봐. 5번 봐봐. 분리 배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파악을 하기 위해서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 환경 보호를 실천하고자 하는 제로 웨이트, 자, 여기 그래. 제로 웨이스트 캠페인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조사한다라고 했거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 우선 제로 웨이스트가 나오지 않았고, 둘째, 봐봐. 분리 배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과 그 다음에 환경 보호를 실천하고자 하는 제로 웨이스트 캠페인에 대해 알고 있는가가 이게 연결이 바른 거야. 다시 한번 분리수거에 대해서 너희들 얼마나 인식하고 있어를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그런데 너희들 이 캠페인 알아? 이거하고 분리수거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지. 자, 너희들 횡단보도 건너가면 횡단보도로만 차도를 건너가야 돼. 그거 알아? 그럼 모든 애들이 예! 라고 얘기해. 그런데 그거하고 실제 애들이 횡단보도 말고 무단횡단을 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너희들, 그러니까 자, 이 말을 바꿔볼게. 무단횡단을 얼마나 하는지 학생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횡단보도로 건너가야 된다는 캠페인을 알고 있는지 물어본다. 야, 이게 맞는 얘기야? 다시 말해서 내가 이걸 알고 있느냐와 그것을 실천하는 건 다른 얘기잖아. 그치? 그런데 지금 환경운동에 대해서 너희들 얼마나 인식하고 있어를 파악하기 위한 건데 어떤 캠페인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갖다가 그걸 파악을 하는 걸로 하려고 해. 그럼 이게 잘못된 거지. 그치? 그럼 전혀 엉뚱한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아니야. 제로 웨이스트 캠페인에 대해서 알고 있어? 그러면 얘는 분리 배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식을 하고 있어. 이런 얘기야.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잖아. 내가 그 캠페인이 있다라는 걸 아는 것과 내가 그걸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분리수거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전혀 다른 얘기야. 그치? 마치 뭐랑 똑같냐.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알아? 이거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것과 전혀 상관없어. 그치? 도둑놈 보고도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럼 네, 그렇죠. 라고 대답할걸? 근데 자기는 정작 안 그렇잖아. 인식과 삶은 다르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44번, 넌 몇 번이라고 했니? 4번. 4번 보자. 교내 분리수거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본인이 속한 학급 분리배출이 잘 되지 않는 이유를 묻는 항목이 있긴 있어. 근데 그걸 더 추가하겠대. 괜찮지? 근데 있는데 어, 추가하면 있는데 예를 들어 5가지만 있었어. 근데 이걸 더 구체적으로 10가지, 20가지로 더 늘리겠대. 그러면 더 알고 싶은 게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44번 보자. 보기는 위 초고를 읽고 학생들이 조언을 해준 내용이야. 이를 바탕으로 들어 학생들이 초고를 검토한 내용으로 틀린 걸 고르는 거야. 자, 4번 봐봐. D. 자료를 객관적으로 분석했어?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자 2-1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서 내용을 과장한 부분이 있으니 자료 분석에 과장이나 왜곡이 없는지 수정해야 되겠어. 그랬거든. 2-1 보자. 온라인 설문조사야. 여기에서 우리 학교 교과 쓰레기 분리배출 조사 결과 이렇게 쭉 나왔어. 그럼 이게 과장되거나 왜곡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어떤 거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매우 그렇다가 13%밖에 없잖아. 제일 적잖아. 그치? 우리 학교 본인은 분리배출을 잘 실천하는가? 매우 그렇다가 13.2%밖에 없잖아. 근데 만약에 이거를 해석할 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매우 그렇다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해석했다면 이거는 과장된 거지. 그런데 그런 말이 전혀 없어.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를 표로 만들면 그냥 동그라미 하나 그려놓고 몇 가지로 쪼개놓은 그거야. 근데 여기에서 과연 이게 과장되거나 왜곡됐다라고 얘기할 거리가 있느냐? 없지, 없어. 몇 번이라고 해? 3번 보자. C가 뭐냐면 절차와 결과가 드러나게 내용을 정리했는가? 라고 물어봤어. 그러자 조사 절차는 잘 나타나 있지만 맞아. 결과가 온라인 설문조사에 주로 치중되어 있으니 이 본론에 다른 조사 결과를 보여주는 항목을 별도로 추가해야 되겠어. 자, 이해 보니까 본론에 다른 조사 결과를 더 집어넣는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봐봐. 조사 방법을 잠깐 볼게. 먼저 쓰레기 분리 배출 규정, 사람들이 혼돈하는 분리 배출 품목을 올바른 분리 배출 방법 등으로 온라인에서 조사했어. 이게 이제 여기야. 이후에 환경 담당 선생님을 만나서 우리 학교 분리 배출 실태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구하며 사전 정보를 마련하는 동시에 전교생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우리 학교 쓰레기 분리 배출 실태와 쓰레기 분리 배출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해서 결과를 분석했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온라인 설문조사에 여기에서 봐봐. 조사 절차는 잘 나타나 있어. 맞아. 결과가 온라인 설문조사에 주로 치중됐어. 맞아. 그치? 그러니 본론에 야, 다른 조사 결과 온라인 말고 현장 조사 한 것도 좀 별도로 한번 집어넣어보면 어떨까?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나쁘지 않잖아. 온라인에 너무 치중됐으니까 야, 이거 온라인에 너무 치중됐으니까 현장 조사 애들한테 설문지를 줘가지고 거기서 체크할 수 있는 것도 한번 해보자. 나쁘지 않지. 그러니까 이건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거리가 없는 거지. 오케이. 자, 딱 좋아. 지금 50분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3회를 푸는데 3회는 요거보다 약간 더 쉽습니다. 그래서 1등급 커트라인이 조금 더 올라갈 거야. 그리고 요즘은 이제는 첫째, 정말로 몸 관리 잘해야 된다. 몸 관리 잘해야 돼. 지금도 코로나 걸린 애가 우리 학원에 한 명이 있어서 걔 격리 치료 지금 집에서 쉬고 있는 애가 중학교 애가 하나 있어.
중학교 2학년. 이게 만약에 2, 3주 후에 일어나는 일이라면 끔찍해. 그치? 막 열 막 40도까지 올라가고 막 기침 콜록콜록하고 시험 못 봐. 정신이 없거든. 기침하느라고. 그러니 죽을 병이냐 아니냐하고 상관없어. 지금은 코로나가 죽을 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 근데 시험 볼 때 어마어마하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예를 들어 다른 애들 학교에서 시험 보는 나 병원에서 시험 봐야 돼. 아니면 양호실에서 시험 보거나. 그리고 열 막 오르는데 시험 어떻게 봐? 또 열은 안 나는데 기침 계속 나는데 코로나 걸러본 애들 알잖아. 기침 계속 나다 그러잖아. 기침 계속 나는데 시험 어떻게 볼 거야? 안 돼. 그러니까 지금은 공부도 공부지만 체력 관리, 그리고 특히 옷은 항상 따뜻하게 입고 감기 걸리지 않게 잘 해주십시오. 다음 주에 봅시다. 3회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질문 못했는데 나 따로 질문할게요 라는 사람들은 개별적인 시간에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네.